영업용 넘버는 엄실장, 용달 개별 임대 넘버, 매매 전문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거 정말 파고들 만하다 싶었어요. 바로 영업용 넘버 거래 세계입니다. 그 노란색 번호판이요. 화물 운송하시려면 꼭 있어야 하는데 이걸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네, 뭐 수천만 원 프리미엄 붙는 건 예사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사기 위험까지 자료 보니까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이 영업용 넘버, 이게 그냥 번호판을 사고 판다.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돈 받고 운송하려면 이게 필수예요, 필수.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인가요? 신규 발급이 딱 막혔어요. 그래서 지금은 기존 번호판을 넘겨받는 그러니까 양수도 방식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법원에서는 이 번호판의 개인 간 거래 가치, 이걸 인정을 안 해요. 판례를 보면요.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때요? 뭐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법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,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잠깐만요.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시장에선 수천만 원에 거래된다고요? 아니, 그럼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요.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건가요? 와,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. 일단 그 종류부터 좀 정리해 보죠. 자료 보니까 뭐 용달, 개별, 임대 이런 게 있던데요. 뭐가 다른 거예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바로 그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, 권리 보호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사기를 당해도요. 종류를 좀 보면 톤수 기준인데요. 1.5톤 이하면 보통 개인 용달, 그 이상이면 개별 넘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용달은 좀 다른 게 차고지 증명 이게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절차가 아주 약간 더 수월하다고들 하죠. 근데 개별은 차고지 증명이 필수입니다. 이게 또 차이점이고요. 그리고 임대 넘버. 이건 말 그대로 운수에서 소유 번호판을 빌려 쓰는 거예요. 매달 꼬박꼬박 지입료를 내야 하고요. 임대. 그럼 뭐 초기 비용 부담은 좀 적겠네요. 당장 큰 돈 안 들어가니까요. 근데 이게 빌려 쓰는 거니까 뭐 좀 불안정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. 네, 맞아요.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분명 장점이죠. 근데 리스크가 따라옵니다. 예를 들어 운수회사랑 계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처음에 냈던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런 걸 못 돌려받는 위험도 있어요.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매달 내는 지입료는 사실상 그냥 사라지는 돈, 소멸성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해요. 반면에 개인 용달이나 개별은 처음에 목돈이 딱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은 없죠. 그러니까 당신의 사업 계획이나 뭐 자금 사정 이런 걸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아까 그 법과 현실의 괴리 말씀하셨잖아요.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위험으로 연결되는 건가요? 자료에 보니까 사기 유형도 정말 다양하던데요. 네, 그 괴리요. 그게 사기꾼들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. 법적 보호가 약하다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. 아주 흔한 게 돈만 받고 번호판 이전 약속을 계속 미루는 거.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 끊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번호판 저기 업계 용어로는 딱지라고도 하던데 그런 걸 주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월 1,000만 원 무조건 번다. 뭐 이렇게 혹하게 광고해서 엄청 비싼 트럭까지 덜컥 사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실제 수입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것도 사기죠. 그리고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넘버비를 그냥 안 돌려주는 건 뭐 흔하고요. 심지어는 번호판 자체를 그냥 떼어가는 경우, 이건 특수절도죄인데 이런 일까지 있다니까요. 와,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. 근데 저기 그냥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 달고 돈 받고 짐 실어 나르는 거요.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죠. 처벌받나요? 그럼요. 당연히 불법이죠. 명백한 위반이고요.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, 처벌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다. 절대 안 되죠. 그리고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. 현물 출자라는 건데요. 이게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당신의 자산으로 딱 잡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수월해져요.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. 그리고 행정 절차도 좀 까다로워요. 서류 하나 빠뜨리거나 좀 늦어지면 바로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.
최대 3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요. 이것도 잘 챙겨야죠. 이야,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 요소도 많은데 가격은 왜 또 그렇게 비싸고 심지어 막 오르락내리락 변동성도 크다고 해요. 거의 뭐 주식시장 보는 것 같은데요. 네, 가격 변동성이 꽤 크죠. 일단 2004년에 신규 허가가 막히면서 희소 가치가 생겼잖아요.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거고요. 가격은 특히 정부 정책 변화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. 예를 들어 코로나 때처럼 재난지원금이 풀리거나 하면 좀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고요. 반대로 전기 화물차 보급한다고 번호판을 무상으로 주거나 또 대폐차 기준 완화, 그러니까 더 큰 차로 바꾸기 쉬워진 거요. 그리고 예전에는 안 됐는데 용달이랑 개별 이렇게 업종 간의 거래가 허용된 거, 이런 것들은 시세를 좀 떨어뜨리거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. 최근에는 대략 한 3천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예전보다 좀 젊은 분들 유입도 늘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죠. 이 영업용 넘버라는 게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인데 그 뒤에는 법과 현실이 너무 다른 이 근본적인 문제가 딱 버티고 있고요. 여기서 파생되는 계약서의 숨은 함정이라든지 또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,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가격 변동성까지. 와,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 시장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정보 비대칭이 심하죠. 계약서에 있는 그 현물 출자 같은 거 잘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고요. 복잡한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거래하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알아보고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안전장치 없이 그냥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이렇게 법적인 보호는 좀 미흡하고 정보는 한쪽에 쏠려 있고 이런 영업용 넘버 시장에서요. 당신과 같은 사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운영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장치가 필요할까요?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영업용 넘버는 엄실장. 용달 개별 임대 넘버, 매매 전문 연락 주세요.